나무는 한 줄기에서 시작되지만 햇빛을 더 잘 받기 위해 가지는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진다. 처음엔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닿지 않을 만큼 멀어진다. 형제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어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향해 흘러간다. 결국 형제조차도 서로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것은 이해하려고 애쓴다고 달라지는 일이 아니다. 그저 인생의 이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를 막으려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가로막으려는 것과 같다. 형제 사이에도 시간이 흐르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다. 어린 시절 한 방에서 잠들었던 이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형제 자매도 그렇게 흩어져 간다.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라. 그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정약용과 그의 형제 정약전. 정약종은 같은 부모 아래에서 자랐지만 서로 다른 가치와 길을 선택했다. 학문을 깊이 파고든 이도 있었고 신앙을 위해 삶을 바꾼 이도 있었다.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바닷속 물고기를 연구하며 자산어보를 남겼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지키다 참수다했으며 정약용은 홀로 18년의 유배를 견디며 목민심서를 완성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삶은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갔다. 어린 시절 마제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각각 전라남도 흑산도, 서울 소이문, 전라남도 강진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서로의 생각이 갈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자 가까이 지내던 사이에도 자연히 거리가 생겼다. 이것은 형제애가 약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결과였다. 같은 씨앗에서 자라난 나무라도 햇빛과 바람을 받는 방식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자라는 것처럼 형제 사이도 그렇게 변한다. 억지로 이해하려 할 문제가 아니라 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의 순리다. 어릴 때는 서로가 전부였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요. 인생의 이치다.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형제 자매도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얽매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처럼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도 있고 정약전처럼 학문에 파묻혀 사는 이도 있다. 그리고 정약용처럼 홀로 유배지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구상하는 이도 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고 선택한 길이 달랐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중년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데에는 수많은 현실적 이유가 있다. 결혼으로 생활 반경이 달라지고 자녀 교육에 몰두하며 자연히 시간의 여유가 줄어든다. 직장에서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경제적 형편의 차이가 조금씩 벌어진다. 부모 부양의 방식에서도 다른 의견이 생긴다. 종교나 정치 성향이 갈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형제도 그렇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하다. 형제와 함께 있을 때 들어야 하는 자녀 자랑, 돈 이야기, 뒷담화들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진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대화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서로의 자녀를 비교하는 말,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따지는 이야기, 다른 형제들에 대한 평가 등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이런 요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예전처럼 웃으며 만나던 사이였어도 마음의 간격은 서서히 넓어진다. 이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인생이 가지는 흐름이 각자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간 것뿐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한쪽만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잡아당기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듯 인간 관계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관심이나 일방적인 무관심 모두 관계를 해친다. 가치관이 다르면 더욱 멀어진다. 어릴 때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달라진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된다. 한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현실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이 천주교에 몰두하는 동안 정약용은 실용적인 개혁안을 연구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 정약종은 내세의 구원을 중시했고 정약용은 현세의 개혁을 중시했다. 둘 다 옳은 길이었지만 서로 다른 길이었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함이다. 형제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철학이 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정약용은 형 정약종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존중했다.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형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경제적 여건도 형제를 멀어지게 한다. 한 사람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미묘한 감정들이 생긴다. 성공한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낀다. 정약용은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형제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어린 시절에는 경제적 차이가 없었지만 성인이 되면서 벌어지는 격차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자가 된 형제와 가난한 형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돈 문제가 개입되면 형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부모님의 유산, 경조사비, 빌려준 돈들이 마음에 걸리게 된다. 어릴 때는 몇백 원짜리 과자도 나누어 먹었지만 어른이 되면 몇만 원도 따져가며 계산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부정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형제 간의 정보다. 가족의 생계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형제가 모이는 이유가 있었다.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였고 부모님 생신이면 함께 축하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일 이유가 사라진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나는 것이 어색해진다. 각자의 가정이 우선이 되고 형제는 2차적인 관계가 된다. 부모님이라는 구심점이 사라지면 형제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끈이 느슨해진다.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며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다.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자녀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형제까지 챙기기는 버겁다.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를 더 우선시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명절 때 어느 집을 먼저 갈지, 어느 쪽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를 정하는 것부터가 복잡한 문제가 된다. 결국 자신의 원가족보다는 새로 만든 가족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지리적 거리도 문제다. 어릴 때는 한 집에 살았지만 성인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서 살게 된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부산에 사는 사람이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만나려면 시간도 돈도 들어간다. 그런 노력을 들여서까지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교통비, 숙박비, 시간적 비용을 계산하다 보면 만남이 부담스러워진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몇 시간씩 걸려서 만나봐야 몇 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점점 만남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진다. 성격 차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벌어진다. 어릴 때는 참고 넘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참기 어려워진다. 한 사람은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 한 사람은 계획적이고 다른 사람은 즉흥적이다. 이런 차이들이 만남을 불편하게 만든다. 어릴 때는 그저 형제니까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서로의 생활 방식, 대화 방식, 사고 방식이 점점 달라지면서 소통이 어려워진다. 강물은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갈래로 나누어지고 다시 모이기도 한다. 때로는 멀리 떨어져 흐르다가도 결국은 바다에서 만나듯 한 생의 끝에서는 같은 뿌리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만 남는다. 형제 관계도 이와 같다. 억지로 과거의 가까움을 되살리려 하거나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비교하지 않고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삶은 원래 갈라지는 방향까지 품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라.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라.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형제니까 당연히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라.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한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가까이서 보살피는 사랑도 있고 멀리서 지켜보는 사랑도 있다.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배려요. 연락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예의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가족의 해체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이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갈라지듯 가족도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간다.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져나가야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듯 형제 자매도 흩어져야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다. 정약용의 집안을 보라.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쓰며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을 위해 순교했으며 정약용은 강진에서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만약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면 서로의 신념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것이다. 정약종의 종교적 열정과 정약용의 현실주의적 개혁 의지가 충돌했을 것이고 정약전의 학문적 관심과 다른 형제들의 정치적 관심이 어긋났을 것이다. 강요하지 마라. 형제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지 마라.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이다. 형제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임은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한다. 몇 번 모이다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된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효도를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라.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실 것이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들이 화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겠지만 그것도 자녀들이 행복한 상태에서의 화목을 바라셨을 것이다.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까지 함께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비교하지 마라. 다른 집 형제들이 화목하다고 해서 우리 집과 비교하지 마라.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 진짜 화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남의 집 형제들이 매주 만나서 식사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남의 집 형제들이 서로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각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와 방식이 있다. 정약용은 말했다.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 형제 관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형제의 반대에 굴복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운명이 있다. 서로 방해하지 말고 서로 지지하지도 마라.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개혁안을 연구할 때 형제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반대를 받았던 것도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의 한 과정이다.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와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는 나무처럼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말아라. 멀어진 만큼의 거리에서 서로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더 성숙한 관계일 때가 있다. 인생은 흘러가고 관계도 흘러간다.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대신 그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하다. 억지로 만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사랑이다. 매일 함께 있으면서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걱정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진다. 형제와 만나서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이야기, 부모님과의 추억, 학창 시절의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은 처음 몇 번은 재미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혼자 견뎌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라는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다.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형제끼리
왜 안 만나냐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가족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필요도 없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진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여부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억지로 형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마라. 그런 관계는 진정성이 없고 결국 피곤하기만 하다. 정약용은 말했다. 불완빈 환불균이라.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 형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때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면 갈등이 생긴다. 이런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 형제는 부자이고 다른 형제는 가난할 때 함께 있으면 자꾸 비교가 된다. 부자인 형제는 가난한 형제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가난한 형제는 부자인 형제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기대를 버려라. 형제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 그냥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사람일 뿐이다. 운명 공동체도 아니고 평생 함께 해야 할 동지도 아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다. 형제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도 말고 특별한 의무를 느끼지도 마라. 그냥 인생에서 만난 여러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물론 추억과 정은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는 추억 속의 존재가 된다. 어릴 때의 기억들은 아름답게 남지만 현재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라. 어린 시절 함께 뛰놀던 형제와 지금의 형제는 다른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변한다. 과거의 형제를 그리워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의 형제에게 과거의 모습을 강요하지는 마라. 서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정약용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 그는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형제와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고 방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현실적인 태도다. 결국 모든 인간 관계는 한시적이다. 부부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고 부모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다 하물며 형제는 어떠하겠는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관계이지만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다.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형제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내주어라. 떠나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형제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 주어라. 멀리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어라. 정약용은 말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라. 진정성 없는 관심은 오히려 부담만 준다.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싶어 하거나 관심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비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상대방도 알아차린다. 그런 가식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
형제 간에도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걱정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정약용을 생각했던 것처럼 만나지 못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다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정약용의 형제들은 각자 다른 운명을 맞았지만 역사는 그들을 모두 기억한다. 정약전의 자산어보, 정약종의 순교 정신, 정약용의 실학 사상.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함께 있지 않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모두 역사의 이름을 남겼다. 이것이 진정한 형제가 아닐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형제와 멀어졌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형제의 인정이나 지지가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형제에게 의존하지 말고 형제를 의존하게 만들지도 마라.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관계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모든 관계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영원한 관계는 없다. 부모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모두 한시적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해진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보다는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멀리서라도 그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가끔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형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지혜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져라. 의무감에서 벗어나라. 죄책감을 버려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에다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를 축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형제 자매가 나이 들수록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바뀐다. 봄에는 함께 꽃을 피웠지만 가을에는 각자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아름다운 변화다.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변화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라. 마지막으로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못이 있다면 시간의 잘못이고 상황의 잘못이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 형제들도 각자의 삶에 충실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